이어서 국내 AI 보안 유망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유익한 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AI 보안 기술 투자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 이건희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라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기사 측에서 저한테 스타트업 대표님들 플러스 이제 기관분들 대상으로 좀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나마 이제 투자 쪽은 제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야니까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용기를 내서 나와봤고요. 일단 투자 현황이나 기업 투자 유치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사실 저는 이제 투자 씬에 있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으면 좋은 거고 더 높은 수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추구하는 제1 목적이긴 한데 또 그것과 이제 어떤 이 보안 기업 어떤 스타트업의 어떤 본질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좀 밸류에이션이나 투자의 어떤 가치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더라도 좀 저와의 백그라운드가 그쪽이니까 그렇구나라고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투자라는 것도 워낙 개인적으로 어떤 똑같은 기업을 상대로도 A라는 투자사는 되게 별로다라고 하고 B라는 투자는 좋다고 하는 이런 개인적 견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업분들 혹은 관련 기관분들이지만 저는 투자자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저희 벤처 캐피탈 쪽도 그렇고 보안 분야에서 되게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안랩 같은 어떤 시장에 있는 되게 오래되고 정통된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있다면 요즘에는 비상장 쪽에서 클라우드 보안, 블록체인, 제로 트러스트, 자율주행 보안이라고 해서 되게 다양한 분야, 똑같은 보안이라도 AI나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색채가 묻은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적은 한 7개 기업은 전부 다 한 100억 정도 이상의 유의미한 투자 금액을 좀 유치를 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투자한 기업도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 보안 쪽은 제가 좀 투자하고 싶어서 많이 검토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보안 시장에서 좀 더 확장돼서 AI나 블록체인, 자율주행 쪽 같은 것과 어떤 결합이 돼서 다양한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비상장 회사, 소위 스타트업인데 그럼 상장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 코스피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를 좀 보면은 이 5개는 최근에 상장한 CQ레터라는 보안 관련 회사가 본인들의 어떤 피어 그룹,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는 그룹이라고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그 리스크가 이 5개인데요.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보안 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보안 관련된 테마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건 좀 알고 있는데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시가총액 같은 걸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알렉 같은 경우는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보안 회사인데 생각보다 시총이 1조는 안 되는구나, 높지 않구나라는 거였고 나머지 4개 기업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되게 건실한데 시총이 한 1000억 안팎으로 되는 걸로 봐서 여기 앞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몇백억씩 투자를 받고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가치가 높지 않구나라는 제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충분히 높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럴까를 봤을 때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나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 않다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보통 저희 같은 VC나 PE나 어떤 투자 씬에 있는 분들은 어떤 기업에 좀 큰 밸류에이션, 소위 얘기해서 큰 기업 가치를 정해주냐를 봤을 때 일단 소위 얘기해서 되게 커지는 시장, 최근에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되게 커지는 시장이죠. 거기에 있는 분야 혹은 인공지능 AI와 같은 소위 얘기해서 핫한 분야라고 제가 썼는데 어쨌든 그쪽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를 엮을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들에 그런 기업은 사실 매출액이 되게 적어도 시총이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매출이 136억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매출이 136억인 기업은 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 시가총액은 3조, 물론 여기는 뭐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한다는 테마가 좀 있어서 많이 높은 거긴 하지만 뭐 비슷한 회사도 한 1조씩은 다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로봇 기업들은 되게 기업 가치가 높고, 두 번째로 이제 루닛이라는 최근에 또 상장한 AI 관련 진단하는 회사도 매출이 139억인데 시총은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 되게 핫한 분야는 되게 인정을 잘 받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보안 시장은 저는 이제 기업은 본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안의 본질은 사실 뭐 이런 테마성 분야라기보다는 얼마나 이제 보안 관련된 비즈니스를 잘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분야와 엮을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보안 분야에서 투자 입장에서 어떤 기업에 좀 큰 가치를 줄 수 있냐를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외 매출이 좀 발생하는 게 유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제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전 사실 이거를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VC나 기업가 투자하신 분들이 보안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국내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다, 해외 비즈니스가 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상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국내 보안 시장은 국내적인 비즈니스가 좀 크다. 그래서 해외에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게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같은 투자사들의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외 매출이 좀 발생하는 보안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상장을 하거나 투자자들한테 어떤 밸류에이션 협상을 할 때도 좀 높은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왜 이 해외 기업의 해외 매출이 중요하냐, 혹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중요하냐를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모든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은 이런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요. 이런 증권 신고서 내에는 본인들의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랑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혹은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뭐 알랩, 파수, 뭐 케이사인, 지니언스 등이 있는데 얘네들의 PER,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얼마만큼 주식 시장에서 평가를 받냐는 그 PER을 봤을 때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려는데 이미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기업은 단순히 이런 국내 기업이 아니라 뭐 시스코나 뭐 이스라엘의 어떤 큰 보안 기업, 되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보안 기업을 피어 그룹으로 정해도 논리가 좀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외 매출이 뭐 1, 2%밖에 안 되는 기업이 아니라 한 2, 30% 된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충분히 해외에서의 어떤 사업 성과가 있고 기업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은 이 피어 그룹이 훨씬 더 다른 기업으로 바뀌게 되고, 보통 해외 기업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오면서 찾아보니까 퍼가 막 100이 넘는 기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해서 해외 매출이 좀 비중이 높은 미국 보안 관련 기업을 유사 그룹으로 정할 수 있다면 대표님들께서 상장을 하실 때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뭐 물론 꼭 이런 해외 매출뿐만 아니라 여기 앞서 이제 주인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 AI 관련된 보안 관련 시장도 되게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보안 기업이 아니라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루닛이나 뭐 이런 뷰노 같은 AR 관련 기업도 어떤 유사 그룹으로 정할 수 있다면 또 훨씬 더 퍼가 높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제가 말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단순히 너무 정통 보안 비즈니스로 하시려고 하면은 물론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크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이제 큰 가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느낀 점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별점으로 잠깐 넣어놨지만 위에 두 개는 이제 흔히 AI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차트고, 아래 두 개는 저희가 흔히 아는 보안 관련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뭐 주가의 흐름이 조금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거를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주가의 흐름과 기업이 좋냐라는 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조금 제가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받고 있는지, 투자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좀 비즈니스적인 특성을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저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유치를 다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투자 유치에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역시 제 주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같은 VC 심사역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여기 맨 왼쪽에 있는 1X라는 게 뭐냐면 투자를 하고 원금도 회수 못한 기업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도 먹지를 못했다는 거고, 그게 보통 미국 VC에서 반 이상이 보통 투자를 해도 그 기업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이제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보통 드리냐면, 사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은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되게 엄청난 스터디와 나름 내부적인 디베이트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망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많은 심사역들이나 VC들을 만날 텐데,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심사역들도 10개를 투자하면은 7개는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한두 개가 10배, 100배가 돼서 저희의 수익을 유지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심사역들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을 너무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 기존에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얘기하는 뭐 쿠팡이나 컬리나 토스, 뭐 미국에는 에어비앤비나 엔비디아 같은 것도 사실 처음 투자를 받을 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되겠냐라는 식으로.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된다고 하는 비즈니스는 오히려 더 허들도 높고 시장이 크게 작을 수 있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 회사들은 더 큰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투자는 본인들이랑 믿어줄 수 있는 딱 소수의 투자자만 찾으면 되니까, 너무 뭐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비즈니스에서 이게 되겠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보안 관련 세미나에서 좀 말하기 좀 웃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대표님들이 보안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본인 회사 자료에 대한 보안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나 하면은 비슷한 비즈니스에 있는 회사를 한 3-4개는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투자를 하고 싶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보안 기업에 미팅을 하고 나서 당연히 B라는 보안 기업도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B라는 보안 기업에 A라는 보안 기업은 이렇다던데요 라고 막 정보를 주는 그런 상도덕이 어긋난 행동은 안 하시지만, 아무래도 미팅을 하면서 뭐뭐 하더라는 식으로 언급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들의 투자자들한테 준 IR 자료는 사실상 경쟁사들한테까지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되게 보안상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빼시고요. 그 이후에 그 투자자가 좀 우리한테 관심이 많아서 후속 미팅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뭐 NDA 같은 걸 체결해서 주신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배포용과 어떤 실제 그냥 투자자들한테 편하게 주는 배포용이 있고, 우리의 보안 관련된 정말 중요한 기밀이 다 들어가는 상세 버전은 좀 나눠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보고 싶은 게 저희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들 진행하실 텐데, 하시다 보면은 계속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가 되게 어려운데, 그럴 때 뭐 IR 자료의 디자인을 좀 바꾼다던가 장표를 좀 수정한다던가 이런 건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잠깐 뭐 투자 유치 가능하다면 멈추고, 지표를 예를 들면 뭐 매출이나 고객사라던가 리텐션이라던가 이런 지표를 좀 보여주는 게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해도 그거 하나로 설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투자 유치가 안 될 때는 단순히 IR 자료의 디자인보다는 좀 회사의 본질이라던가 우리의 사업 성과를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식의 좀 작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인데, 투자자도 사실 한 명의 개인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회사를 봐도 어떤 회사는 되게 별로입니다. 왜냐면 그 심사역은 비슷한 회사 투자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또 다른 심사역은 비슷한 회사 투자했는데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투자라는 어떤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향후 이제 IR이나 투자 미팅을 할 때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거고, 대표님들이 창업을 하실 때 세운 근본 가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만
그런 것들조차 흔들리는 어떤 투자자들의 피드백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가볍게 무시하시고 본질에 집중하셔서 지표로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결이 맞는 투자자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래서 뭐 투자 관련 현황이랑 AI 기업이 보안 기업이 어떻게 하면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투자 관련된 좀 제 개인적인 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여기 명함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뭐 리멤버 저장해 주셔갖고 뭐 관련돼서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앞쪽에서 두 번째 분인데요. 네, 혹시 어떤 질문이실까요? 먼저 소개부터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최대룡이라고 하고 YH 데이터베이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회사차가 거의 한 20년 차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이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좀 혹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하는데 이 투자를 하는 그 기준에 이제 보면 뭐 7년 차 이하라든가 이제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초기 기업들에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올라와 있던 뭐 안랩이나 뭐 이런 뭐 파수 뭐 이런 조금 뭐라고 하지 좀 익은 기업들한테도 좀 하시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일단 첫 번째 질문 뭐 7년 차나 이런 기업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벤처 캐피탈 VC들이나 뭐 PE 같은 사람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은 저희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기사 같은 곳에서 정부 기관에 출자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보통 저희 국내에는 모태펀드나 산업은행 같은 어떤 공공기관 LP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저희한테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투자를 해. 대신에 우리는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싶으니까 7년 이내 기업만 투자해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무조건 7년 이내 투자한다는 거는 좀 아니고 저희의 LP단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전체 펀드가 100억이면 뭐 7년 이내 기업은 한 5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50억은 그 외에 말씀하신 이런 큰 업력이 오래된 기업을 투자해도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꼭 7년 이내나 업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투자가 받기 어려운 건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런 기업은 다 상장사라서 일반적으로 VC는 상장사에 투자를 하진 않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상장사 쪽에 투자를 해서 조금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네, 초기 창업 투자에 대해서 또 질문해 주셨고요.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열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없으실까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